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독해진수학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왜 그것을 배웠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수열이라는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수열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수열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진수학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제시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수열은 2, 6, 12, 20, 30입니다. 일반항을 찾는다는 건 어떤 규칙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일단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처음에 항과 항 사이의 차이는 6에서 2를 빼니까 4, 그 다음엔 12에서 6을 빼니까 6, 그리고 나서 20에서 11을 빼니까 8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4, 6, 8, 10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수열은 분명히 등차 수열은 아닙니다. 차이가 등차 수열 이루네 라는 것까지 발견하셨다면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일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2대 6은 1대 3, 6대 12는 벌써 1대 2거든요. 따라서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등비수열도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수열의 규칙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수열은 이렇게 됩니다. 2는요 1 곱하기 2에서 만들었고요. 6은요 2 곱하기 3에서 만들었습니다. 12도요 3 곱하기 4로 만들었고요. 20은 4 곱하기 5, 마지막으로 30은 5 곱하기 6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항이 n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려고 합니다. 규칙성이 무엇인지, 일반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해답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는 수열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거죠. 조금 심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수열을 개차 수열로 이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넘어가고 이 수열을 더해 보려고 하는데요. 즉 2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20 더하기 30입니다. 앞에서 배운 시그마 성질을 생각해 보시면 필요하면 한 끼리 더해서 다 모두 더하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해도 되겠죠. 필요하다면 각 항을 분리시키고 또 각 항을 분리시켜서 분리한 항끼리 다 더하시는 겁니다. 첫째 항은 2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 더하기 1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6이죠. 그래서 우리는 2 더하기 4로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요 3 더하기 9로, 20은요 4 더하기 16으로, 30은요 5 더하기 25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열이 나왔죠. 1부터 5까지의 합, 중앙값이니까 3, 그리고 5개니까 15입니다. 남은 숫자들은요 1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입니다. 이것을 다 더하는 방법은 앞에서 배웠죠. 따라서 11 곱하기 5에서 55가 되겠습니다. 즉 이 모든 합은 15와 55를 더하셔서 70이 되겠죠. 이것을 시그마로 표현해 보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일반항은 n의 n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하시는데 이 n 곱하기 n 더하기를 분배하시면요 n 더하기 n제곱이 나오죠.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 더하기 n제곱입니다. 방금과 같이 항을 분리시켜서 나중에 더할래 라고 해도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이 되겠고요. 더하기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는 15가 되는 거고요. 뒤에는 55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15 더하기 55는 7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면 한 끼리 더해서 계산하시고 또 다른 편으로 필요하다면 분리해서 계산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시그마의 합을 꼭 반드시 이렇게만 계산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시 시그마의 합을 계산을 하실 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반영하시는 거죠. 나열해서 덧셈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수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수열 2, 6, 12, 20, 30 이것을 분수로 쓰시면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이겠죠. 이것을 다 더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5개의 항이지만 10개, 15개, 20개 정도의 항이라면 쉽지 않겠죠? 지식을 조금 끌어와야 되는데요. 부분 분수입니다. 다음과 같이 a, b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b 빼기 a분의 괄호를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통분의 역방향인데요. 간단하게 이 식에서 b 빼기 a를 양변에 곱해봅니다. 그러면 a분의 b 빼기 a가 좌변에 우변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좌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a분의 1에서 b분의 1을 뺀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니까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잘 보시면 2분의 1을 1 빼기 2분의 1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6분의 1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바로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바라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2분의 1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빼는 것으로 바라보시면 똑같이 12분의 1이 나오죠. 그런 생각으로 다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합을 보시면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분의 역방향으로 생각해서 숫자를 다르게 바라보시면요. 1 빼기 2분의 1에 더하기 2분의 1에 빼기 3분의 1이고요.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요. 더하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입니다. 마지막으로 더하기 5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되는 거죠. 역시나 합을 하실 때는 공통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상쇄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지금 보시면 각각의 항을 통분의 역방향, 즉 부분분수로 표현해 보니까요. 모든 것이 상쇄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따라서 이 합은 1에서 6분의 1을 빼주시면 되니까요. 6분의 5가 답이 되겠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 곱하기 n 더하기 1 분의 1이고요. 우리는 각 항을 부분분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니까요. n 더하기 1에서 n을 빼면 1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n분의 1에서 n 더하기 1을 빼는 형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고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분의 1에서 n 더하기 1분의 1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각각의 항을 펼쳐보시면요. 바로 아까와 같이 1분의 1부터 상쇄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열의 합을 바라볼 때 아는 수열을 이용해서 모르는 수열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각 항의 특성을 파악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이 중복되거나 같은 것이 나오게끔 구성을 해서 상쇄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상쇄하면 계산이 쉽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좀 요약하고 정의하면 우리가 아는 수열 몇 가지를 가져와서 수열을 만들어가고 그것의 특성을 파악하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규칙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귀납적 정의. 귀납에 대한 단어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무엇이 귀납적 정의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